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운전하면서 들었더니 지금도 성공 예감을 하더라고요. 성공 예감이라는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장인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인데 성공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성공이 뭔가요, 도대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나 성공하고 싶어. 나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더 웃긴 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더 재미있는 대답이 나오죠. 너 어떻게 살고 싶니?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너의 성공이 뭐니?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젠 심지어 건물주가 성공의 그 잣대가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죠. 자, 그런데 성공을 향해 우리는 매일매일 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하루하루는 의외로 재밌지가 않습니다. 괴롭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성공한 사람은 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착각이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아직은 성공을 하지 못했잖아요, 나는. 그런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아직 내가 그들의 입장과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고 있고 그들처럼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근심스럽고 힘들 뿐이죠.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직 성공을 못한, 뭔가를 이뤄내지 못한 그런 내가 더 잘하는, 그들보다 더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바로 그 모든 걸 얘기해 주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과소평가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실제로요. 스페인의 굉장히 젊지만 아주 통찰력 있는, 저도 이 심리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르디 쿼드박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최근에 댄 길버트라고 하는 아주 재치 있는 하지만 노장 심리학자가 의기투합해서 2013년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저널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제목이 The End of History Illusion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고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노란 선 보이시죠? 이 노란 선이 뭐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 조금도 안 변했다. 100, 정말 많이 변했다. 그 지점을 찍게 되어 있겠죠, 사람들은? 그럼 밑에 있는 약간 연한 보라색 선은 뭐냐? 저건 앞으로 10년 동안은 세상이 얼만큼 변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오만큼 변할 거다라고 사람이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X축은 뭐냐?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8부터 28이니까 이건 18세, 28세죠. 젊은 분들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연령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58세, 68세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인 분들이에요. 자, 모든 연령대에서요. 지난 10년의 변화는 굉장히 많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기억을 해요. 지난 10년 동안 이만큼 변했어요. 막 다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별로 안 변할 것 같아요. 3분의 1로 줄이죠. 그러니까 지난 10년이 100만큼 변했다면 앞으로 10년은 33만큼만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문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기울기가 떨어져요. 그 기울기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쭉 나이를 먹으면서 지난 10년 별로 안 변했어. 앞으로 10년 아예 안 변해. 자, 미래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자꾸 추정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아지죠.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서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뉴스 하나와
나쁜 뉴스, 즉 슬픈 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좋은 뉴스는 뭐냐면요. 좋은 뉴스는 뭐냐? 이게 60대인데도 이 곡선은 거스를 수 없지만 이 지점이 이쯤 와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이분들은 뭡니까? 60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적응력을 계속 가지는 분들이죠. 중요하겠죠. 왜? 60대가 되면 노련해지지만 게다가 미래에 대한 변화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자기의 중요한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60대인데도 30대의 곡선에 와 있는 분들이 누구냐? 가지고 싶은 게 여전히 많은 분들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위시리스트가 긴 분들입니다. 가져야 되는 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니까 미래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불리는 소망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앞으로 더 가지고 싶은 것들, 만나고 싶은 것들이 많아야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일에 있어서도 미래 변화량을 크게 잡아서 그 크게 잡은 미래 변화량을 생각 속에 늘 담고 다니면서 더 적응적으로 변화들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게 30대나 40대인데도 이쪽으로 훅 가셔가지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죠. 정말 젊은 나이인데도 미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앞으로 큰일 날 분들이겠죠. 절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IQ 떨어지는 분들, 무능한 분들, 성격 이상한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바로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직전에 큰 성공을 거둔 분들이에요. 왜냐? 내가 직전에 큰 성공을 거두면요, 자연스럽게 이걸 지키고 싶다는, 잃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걸 직전에 이뤄냈던 큰 성공을 가장 쉽고 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앞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능적 생각이 스스로 미래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예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두 번째 성공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 수많은 기업에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왜 우리의 간부 직원들은 임원을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일을 못하느냐? 그 문장을 분해해보면 우리의 간부 직원들이 첫 번째 성공을 해서 리더의 위치에 앉혀놨더니 두 번째 성공을 왜 못 만들어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직전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래 변화량을 극도로 작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화면에 보시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미래 변화를 가장 바보처럼 해서 지금까지 놀림거리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역사에서 5점을 남긴 경우죠. 디지털 이퀴먼트사라고 하는 상업용 컴퓨터의 반대는 PC겠죠. 퍼스널 컴퓨터니까. 1970년대에 케네스 올슨이라고 하는 디지털 이퀴먼트사의 CEO는요, 상업용 컴퓨터에서 대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미국 전역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모든 회사의 컴퓨터, 기업용 컴퓨터를 디지털 이퀴먼트사 거로 싹 깔아놓습니다. 대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이 케네스 올슨이 그래서 최고로 자기네들의 시장 점유율을 모든 기업에 자기네들 디지털 이퀴먼트사의 컴퓨터를 다 배치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컴퓨터 업계의 동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첫 번째 질문에 이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PC 시장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왜? 상업용 컴퓨터에 대성공을 거두니까 기업에 있는 컴퓨터를 쓰면 되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집에서 컴퓨터를 놓고 쓰냐는 거예요. 그게 안 변하기를 바랬던 거죠. 장 마리 포슈라고 하는 사람은요, 1차 세계대전 1910년대에 있었던 참호전의 교범과 교리를 완성해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1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참호전이 뭔가요? 죽어라 땅 파고 밑에서 싸우는 거예요. 장 마리 포슈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자기 책에서 이렇게 예측하죠. 직후에 바로. 앞으로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진다면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전쟁이 유럽에서 한 번 더 벌어진다면
절대로 사용되면 안 되는 혹은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어이없는 두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비행기와 탱크예요. 앞으로 절대 전쟁에 사용되지 않을 바보 같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이 두 가지로 전쟁했죠. 우리가 컴퓨터 하면 너무나도 쉽게 떠올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조차도 여기서부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첫 번째 OS, MS-DOS죠. 도스 기억나시나요? 도스를 기억하신다면 네. 놀라운 세대죠. 1980년대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운영체제인 MS-DOS는 대박이 났죠. 이 빌 게이츠조차도 MS-DOS로 대성공을 거둔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예측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PC에서 램 메모리 사이즈는 절대로 640kb를 20년간은 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킬로바이트란 단어를 요즘 아예 안 쓰니까 이게 헷갈리실 텐데 메가라는 단위는 아시죠? 640kb면 0.64메가예요. 1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램 메모리 사이즈. 지금 기가를 쓰고 있는데 테라까지도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MS-DOS가 20년간 계속 유지되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램 메모리 사이즈는 실제로 필요가 그렇게 없었겠죠. 그래서 불과 5년 후에도 100메가, 200메가짜리 램을 필요로 하던 시기가 왔는데 5년만 후에도 20년간 앞으로 램 메모리 사이즈는 640kb가 넘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한마디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시장에서 뛰어드는 걸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강국으로, 신흥 강국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빌 게이츠는 약간 확대 해석하면 미국의 메모리 산업 전체를 말아먹을 예측을 했던 겁니다. 빌 게이츠조차도 엉망으로 이 미래를 예측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직전에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직전에 대성공을 거둔 사람. 자, 그러니 직전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부러워하셔도 되고요. 그들의 근면 성실도 부러워하셔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미래를 바보처럼 예측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아직 무언가 성과가 없고 나는 아직 무언가 큰 결과를 못 만들어냈지만 나는 그들보다 큰 성과를, 큰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직전에 큰 성공 거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보상하시고 아낌없이 칭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는 잠시 떼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큰 성공 거둔 사람을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혹은 그들보다도 더 큰 성공을 향해 더 나가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